와인 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왕실이 가장 좋아하는 와인은 무엇일까요? 엘리자베스 2세부터 메건 마클, 찰스 3세 왕에 이르기까지 영국 왕실은 항상 프랑스 와인, 특히 보르도 와인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찰스 3세는 파리와 보르도를 방문하고 가장 선호하는 샤또 스미스오 라피트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거 3월달 기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취소가 됐었어요. 왜냐면은 4월 초에 원래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원래는 찰스 3세가 외국에 국빈 방문하는 거 첫 번째로 프랑스를 가기로 했어요. 영국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외국 방문하는 데를 미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프랑스랑 뭔가 끈끈한 걸 하고 싶었겠지. 그래서 뭘 하기로 했냐면 마크롱이랑 같이 베르사유 궁전 그 거울의 방에서 루이 14세처럼 파티 투나잇 하려고 그랬거든. 그리고 보르도로 내려가서 스미스오 라피트에 가서 시험도 하고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프랑스가 4월 초가 가장 격렬했거든요. 연금개혁 그 시위가. 그래서 그때 그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돌았었냐면, 마크롱 너 만약에 지금 영국 왕이랑 베르사유에서 만찬을 즐기면 단두대로 갈 거라고. 마크롱이 쫄아가지고 취소했어요. 영국 왕실에다가 좀 연기를 해달라 요청을 해가지고 취소를 하고, 그래서 찰스가 프랑스를 안 오고 독일을 가장 먼저 갔습니다. 아무튼 프랑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입장이 됐고, 가장 아쉬운 데가 어디겠어요? 샤또 스미스오 라피트가 엄청 아쉽지 않겠어요? 저희가 4월 초에 샤또 스미스오 라피트를 방문했었어요. 근데 이게 취소가 되고 난 다음이었거든요.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네 원래 찰스 오기로 했는데 이거 취소돼가지고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네들 너무 아깝다고. 아, 연기된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오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하지만 딴 데 갈 수도 있잖아, 다음에 왔을 때. 뭐 의미가 없지 이제. 아무튼 이런 이제 좀 에피소드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긴 와인 사랑의 역사를 가진 나라 영국. 차, 진, 위스키 등 영국에도 음료 특산품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항상 부족했고, 주인공은 언제나 프랑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당연히 뭐 위스키도 유명하고 진, 영국 하면 홍차, 이런 식으로 음료가 굉장히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언제나 프랑스였다. 와인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역사는 프랑스 보르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보르도가 있는 아키텐 지역은 3세기 동안 영국 땅이었습니다. 3세기면 300년이죠, 300년. 아키텐 공국의 알리에노 공주가 1152년 영국 왕자 앙리 플랜테저넷과 결혼하면서 보르도와 리부른 항구를 통해 섬유, 금속, 식약, 와인 등의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프랑스에 아키텐 공국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보르도 지역뿐만이 아니고 피레네 산맥 있는 데까지 엄청 넓은 지역에 아키텐 공국이라고 있었는데, 알리에노라는 공주가 있었어. 당연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많은 영주들이나 왕들이 호시탐탐 저 공주를 노리고 있었어. 그 공주랑 결혼하면 내 땅이 되니까. 가장 찐뽕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프랑스 왕이었겠지. 당연히 프랑스 땅이 있었으니까. 유리했겠죠. 그래서 프랑스의 루이 7세랑 결혼을 해요, 결국에. 그래서 당연히 이 아키텐 땅이 프랑스 왕한테 넘어갑니다. 근데 15년 뒤에 이혼을 해.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당시에는 이혼을 하면 그냥 다시 땅이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 입장에서는 마누라 땅이었는데 자기 땅이 됐다가 다시 그냥 자기 땅이 아니게 된 거야. 근데 알리에노가 연하를 꼬시기 시작하네. 영국 왕자였던 헨리 플랜테저넷이랑 사귀게 된 계기가 있긴 해요. 왜냐면은 다들 이 공주랑 결혼하면은 아키텐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야. 이 공주를 어떻게든 내가 결혼하려고 막 납치하려고도 하고 위협이 있었던 거야. 사랑이 아니라 그냥 협박으로. 그러니까는 알리에노가 위기감을 느끼니까 좀 차라리 그러면 힘센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 그게 찾은 게 영국 왕자였던 헨리 플랜테저넷이었던 거야. 영국 왕자 입장에서는 딱 봐봐. 저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지금 섬나라에 있는데 저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야, 프랑스 대륙에. 그래서 결혼을 해요. 1152년에 어디서 결혼하냐면 보르도에 있는 그 대성당에서 결혼을 합니다. 이 아키텐 보르도 노른자 땅이 영국한테 넘어가요. 근데 이 왕자가 당연히 왕이 되겠죠. 그래서 헨리 2세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땅이 된 거야, 그냥 보르도가 또 그 당시에 또 항구가 있었거든요. 리부른 항구가 있는데, 리부은이 생떼밀리옹 바로 옆에 있는 도르도뉴 강에 있는 그 도시거든요. 그 보르도랑 리부은을 통해서 그쪽에 있는 당연히 와인, 여러 가지 물건들도 다 이제 거래를 시작하는 거죠. 아키텐 땅을 통해서 영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영국 땅이었어요, 300년 동안. 마지막에 100년 전쟁이 끝나면서 보르도가 프랑스 땅으로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영국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르도 와인을 엄청 먹었겠죠, 영국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일단. 그 이후에 수요, 판매의 증가로 보르도에 퐁싹, 생데밀리옹, 까디악, 바르삭, 렁공 등에서 더욱 많은 포도 재배가 이루어졌습니다. 퐁싹은 보르도 우한 쪽 생데밀리옹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카디악, 바르삭, 렁공 이게 다 지롱등강 따라서 있는 AOC예요, 지금. 원래는 포도 재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영국이 지배하고 나서 와인이 돈이 되니까
더 심은 거야 포도를. 수요가 많으니까 또 공급을 늘렸군요. 그렇지. 하지만 이제 그 뒤로 100년 전쟁과 1453년에 프랑스의 보르도 점령으로 영국과의 무역 관계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100년 전쟁을 하고 나서 결국엔 프랑스가 보르도를 점령을 해요. 이 아키테를 다 먹어버려요. 그냥 힘으로 먹어버려요. 그때 마지막 100년 전쟁 전투가 있었던 것이 바로 까스티용. 그때 영국 장군이 딸보. 이 와인이 다 여기서 이렇게 엮입니다. 어찌됐건 보르도까지 먹게 되면서 프랑스가 이제 100년 전쟁이 끝이 나고 프랑스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르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국에다가 와인을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보르도를 약간 탄압하고 이러니까. 1453년에 이제 보르도를 점령하고 나서 점점 무역 관계가 혼란스러워졌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영국은 당연히 와인을 찾아야 되잖아. 얘네는 와인에 이미 중독이 됐거든.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 이제 이베리아 반도로 갔다. 이베리아 반도가 어디다? 포르투갈, 또? 스페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나라로 가가지고 포도를 심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한 게 이제 포트 와인이나 이제 뭐 쉐리 와인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되는데 어쨌든 그쪽으로 이제 좀 돌아섰지만 보르도 와인의 명성과 인기는 영국에서 이미 확립되었고 18세기 영국 상류층의 세련된 취향에 맞추어 고급 와인으로 분류되어 계속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무리 대체제를 찾고 영국이 했어도 자기네들이 원래 즐겨 마셨던 거를 못 잊었던 거야.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 그렇지. 영국, 와인, 보르도 간의 관계는 깊고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 왕실 얘기를 하는데 계속 지금 영국과 보르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니까. 역사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고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어떤 와인을 즐겨 마셨을까요? 프랑스 리큐어 디보네 에오가인 여왕은 점심에 영국 진과 디보네를 블렌딩한 술을 즐겨 마셨습니다. 자, 디보네 생소하죠? 근데 이 디보네가 뭐냐면 프랑스의 아주 다양한 식전주 중에 하나인데 리큐어 중에 하나인데 1846년에 생겼습니다. 디보네라는 화학자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 역사가 좀 있는데 프랑스가 한창 그 식민 활동을 할 때였거든요. 나폴레옹 3세가 프랑스 군이 북아프리카, 모로코, 튀니지 이제 그쪽의 식민지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군대를 많이 보냈는데 너무 그게 다르잖아, 기후가. 그래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말라리아 걸려갖고 픽픽 쓰러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약을 좀 개발해라. 그래서 이 프랑스 화학자였던 디보네한테 시켜. 이 디보네가 와인에다가 퀴닌 성분을 넣어요. 퀴닌이 굉장히 쓰고 좀 센 약간 그런 약 같은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퀴닌 성분을 넣은 거를 약으로 만들어가지고 썼는데 너무 센 거야 이게 약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허브라든지 향신료 그 다음에 사탕수수 같은 달달한 것도 좀 넣어가지고 리큐어를 만든 거야. 디보네라는 술이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군사들 약으로 썼는데 이게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식전주로 계속 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넘어왔어요. 여왕님께서 이 디보네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이거랑 영국에 있는 그 진 두 개를 섞은 술을 점심때마다 드셨다고 해요. 조금씩. 되게 오랫동안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왕님은 프랑스 와인 중에서 특히 보르도 와인을 좋아했지만 다른 와인 지역도 즐겼습니다. 알자스, 카이제스베르그 마을의 바인바흐에서 생산된 그랑크리 슐스버그 1999 빈티지는 2006년 여왕의 80번째 생일상에 올랐습니다. 그 여왕님의 결혼식이 있었던 1947년에는 페트리스 와인이 제공돼서 페트리스가 유명해진 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테르 와인도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뭐 그냥 보르도 매니아인데 이 정도면은. 왕실 가족들은 프랑스 와인을 좋아한다는 것을 숨기진 않지만 애국심을 드러내야 할 때는 영국산 스파클링 와인을 선택합니다. 영국이 원래는 와인이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냥 뭐 프랑스들 마시든 뭐 다른 나라 거 마시든 그랬는데 이제 영국이 스파클링 와인을 좀 잘 만든다고 하니까 영국 왕실 입장에서도 이제 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케팅 해야죠, 마케팅. 여왕 즉위 70주년 기념식에서 여왕은 승인받은 와인이라는 뜻의 로열리 어프로브드 로열리 어프로브드 출시를 발표하며 영국 스파클링 와인의 시장 출시를 위한 진정한 쇼케이스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여왕 즉위 70주년이 언제냐면 작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70주년 그게 있었는데 이제 영국 스파클링 와인도 품질이 좋다. 이제 너네들도 이거 한번 마셔봐라. 이런 거를 제대로 마케팅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국 왕실이 아직도 좀 존재하는 이유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마케팅이 어딨어. 그러니까 샴페인 안 마시고 이걸 마셨다 이거예요. 드라이 마티니를 좋아하는 찰스 3세는 와인에 대한 애착도 특별합니다. 1977년 찰스 3세는 뽀이약의 샤또 라투르를 방문해서 단독 시음회를 가졌대요. 가질만 하죠. 부럽다. 2004년엔 영프 동맹 100주년을 기념해 필리핀드 로칠드의 요청으로 샤또 모통 로칠드 2004 빈티지의 라벨 사파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가 원래는 굉장히 좀 적대적이었어요. 서로 막 경쟁하고 싸우고 이러다가 1904년에 처음으로 동맹을 맺어. 왜? 독일 제국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너무 위협적인 거야. 그래서 그게 1904년에 맺어지는데 100년 지난 2004년에
이제 샤또 무똥 로칠드에서 무똥 로칠드는 매년마다 그 화가분들한테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찰스 왕세자한테 이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2004년에 이걸 그립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To celebrate 머시기 100번째 애니버서리 뭐 2004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요 2004년 빈티지를 찰스 왕세자가 그렸습니다. 이건 몰랐어요 저도. 그 다음에 카멜라 왕비, 그 찰스 지금 3세 마누라 왕비, 영국 포도원 협회 회장이래요. 협회, 심지어는 협회 창립이 50주년이 됐어. 엄청 오래됐어. 그 기념식에서 뭐 한 말씀 하셨는데, 나는 와인을 좋아하고 아버지가 와인 사업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처럼 어릴 적부터 와인을 마시며 자랐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 정도로 좋아했다는 얘기겠죠. 손자들은 어떤 와인을 좋아할까요? 근데 사실은 밑에 보니까 이제 좋아한 거보다는 이제 좀 그런 와인 얘기 그냥 마케팅. 하는 거, 네, 마케팅 하는 건데, 샴페인 하우스 폴 로저는 윌리엄 케이트 커플뿐만 아니라 해리 메건 커플의 결혼식에 공식 샴페인 공급 업체였다. 윈스터 처칠의 최애 샴페인이었던 폴 로저는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윈스터 처칠 큐베를 만들기로 했다.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거지. 이거를 만들고 나니까 영국 왕실에서 이제 이걸 쓰잖아. 명분이 생긴 거죠. 그리고 메건은 토스카나의 아주 유명한 생산자인 마르케시 안티노리가 만든 띠냐렐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슈퍼 토스카나 아닌가요, 띠냐렐로? 엄청 비싸다고. 5월 6일 이제 이미 지났죠, 대관식. 5월 6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릴 찰스 3세 대관식에서 선택된 와인이 요즘 사이가 좋지 않은 왕실 가족들을 가깝게 만들길 바랍니다. 이거 프랑스 기사거든요. 진짜 못됐다. 그냥 대놓고 그냥 이거는 까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영국 왕실이 좀 어떤 와인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그냥 뭐 역사 얘기도 좀 이렇게 같이 좀 해봤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영국 왕실 얘기는 이런 가십거리인 것 같아요. 뭐 요즘에 뭐 왕실이 뭐 필요하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 이런 가십거리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닌가 뭐 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어쨌든 왕실은 보르도 와인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도 이제 얘네도 고민에 많이 빠지겠다. 왜냐면 영국에서도 그런 좋은 와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과연 프랑스 와인을 계속 즐길 수 있을까? 눈치가 보일 수도 있고. 뒤에서 즐겨야죠. 재미 삼아서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와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